6.2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6.2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영에서 동메달을 딴 김우민 선수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더군요. 마지막 100m에서는 하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나는 저렇게 최선을 다해본 적이 언제였을까? 문득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검증받는다는 의미는 좋은데 너무 메달의 색깔에 따라 결과를 판단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7월 29일 상승하락 시소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의 환율 변동을 보면 엔화의 절상,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원화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만큼 1380원의 자석이 붙어있는 듯 밀리면 띵겨지고 올라가면 끌어내려집니다.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다 프록시 헤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록시 헤지는 유동성이 낮은 통화의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동성이 많은 통화로 헤지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최근 원화는 기존의 3시 반 장마감 이후 NDF 시장의 거래와 런던 시장으로 새벽 2시까지 거래 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주간 거래량은 세계 22위였지만 NDF 시장의 장외 거래량은 세계 1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 거래 시간을 연장했으니 프록시 헤지를 하기에 더욱 용이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아시아 박국의 통화락에 대비한 원화를 매수함으로써 환헤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시하락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그리고 결제 수요와 연금의 해외 투자 수요 등 내부적인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원화는 아시아에서 프록시 헤지 용도로 충분히 매력이 커진 것입니다. 22일 중국이 사실상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하방 경직성이 더욱 커진 것을 보면 단순한 수요에 의한 하방 경직성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엔화가 절상되어 프록시 헤지에서 손을 뗀다면 그리고 엔화의 강세가 더 이어진다면 특히 엔화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된다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은 각국의 금리 차이이고 일정 표는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7월, 9월 주요 선진국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회의가 있고 그 결과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면 급격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간다면 엔화는 지금보다 더욱 급격히 강세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50엔이 깨지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화도 1300원대 초반 혹은 1200원대까지의 급락도 고려해야 할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급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엔화 차트 분석을 봐도 그 시그널은 잘 나옵니다. 160엔 넘어갈 때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165엔 간다. 170엔 간다라고 할 때 저는 여기가 고점이다. 엔화는 떨어진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주봉에선 장단기 두 가지의 하락 디버전스가 월봉에서는 아주 예쁜 하락 디버전스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화는 더욱 떨어질 수 있고 결국 인하도 엔화 따라 하락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해리스 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강력한 지지세를 모으며 대선의 승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기존의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갔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 중산층,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고물가, 고금리를 배척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정에너지와 환경오염 부분에서는 훨씬 단호할 전망입니다. 빅테크 즉 제약회사, 의료보험사, 병원 등 대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독과점 행위와 반독점 관행에 대해선 단호하게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이스라엘에 조금 더 강경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기존처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선 조금은 관대한 정책으로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보다 더 가혹하게 중국을 때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와 무역 관세 유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강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엔화입니다. 일요일 새벽 바이든의 사퇴에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개장 후 바이든의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시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며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의 확신이 높아지면서 하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양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엔캐리 트레이딩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캐리 트레이딩 청산 물량으로 추정되는 발빠른 모습이 나오면서 엔화는 추가 강세를 보이며 151엔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30일 이슬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의견과 아직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며 낙폭을 되돌리며 154엔대까지 상승 후 눈치 보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엔화의 큰 폭 하락에 비해 원달러는 1380원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상당히 제한적인 등락폭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160엔을 넘어가던 엔화는 일본 정부의 개입, 트럼프의 발언, 미 증시 하락에 기댄 캐리 트레이딩 청산 물량으로 추정되는 시장의 분위기에 151엔대까지 하락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1380원에 막혀있는 모습의 한 주였습니다. 엔화의 영동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엔화 레벨이면 1350원대까지 하락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중국의 사실상 실질금리 인하, 위엔화의 약세, 그리고 유럽 쪽의 선제적 금리 인하 등이 달러 강세의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원화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 못하고 잡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둘러보겠습니다. 22일 원달러 시장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소식에도 바닥을 든든히 다지며 1380원대 후반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엔달러 역시 큰 변동 없이 157엔대 중반을 유지했으나 유럽 시장 개장 시간이 가까워지자 위험해서 심리로 조금씩 하락하더니 156엔대 초반까지 낙폭을 넓혔습니다. 밤새 큰 이슈는 없었고 아침 1380원대 후반에서 개장한 이후 위엔화 강세 그리고 엔화의 하락 등 아시아 통화 강세에 힘입어 1380원대까지 하락한 후 결제 수요에 막혀 멈췄습니다. 이후 장 후반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면서 원달러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수요일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6.0으로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5로 전달에 비해 2.1포인트 하락, 예상치 51.7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목요일 원달러는 1384원에 출발해 증시가 하락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증가하면서 1388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매도 물량과 엔화와 위엔화의 강세 움직임에 1380원대 초반으로 마감했습니다. 목요일 밤 미국 시장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2분기 GDP 발표가 1분기 1.4%보다 높은 2.8%로 발표되고 개인 소비 지출도 1분기 1.5%에 비해 0.8% 상승한 2.3%로 발표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호조의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에 달러는 강세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엔화는 전일 151엔대까지 하락했으나 지표 발표 이후 153엔대로 급반등했고 원화도 1380원에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 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9월 금리 인하를 더욱 확정적으로 믿게 되었고 증권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시장은 큰 변동 없이 1385원을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마감합니다. 9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보고 이미 시장은 선반영되어 새로운 재료를 찾기 전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다는 듯 위아래가 꽉 막힌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0일에는 유로존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6월 신규 구인 건수가 공개됩니다. 31일은 일본에서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새벽에는 미국에서도 금리 결정이 발표되며 비농업 취업자 수도 발표되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고용 시장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고 유럽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8월로 접어들어 1일에는 우리나라의 7월 수출 지표가 나오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도 1일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유로존에서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에 영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미국에서는 실업률, 각종 취업자 수 발표 등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최근 실업률 상승이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상승 하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은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하락,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증가가 환율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1일 영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요인이라 역시 환율 상승에 힘이 더해지겠습니다. 하락 요인은 미국의 기습 7월 인하, 그리고 예견되고 있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이 환율 하락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 증시 상승을 이끈다면 이 또한 환율 하락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아래쪽 요인이 많은 한 주입니다. 지난주는 엔 하락이 원달러 하락을 견인해야 하는 요인이었지만 미국 증시 하락이 국내 외국인 순매도 증가를 유도해 저점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거의 100% 확신인 분위기이지만 급히 7월 인하설도 나오는 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 7월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 50%, 9월 50%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내 3번 인하할 것이라면 7월에 한 번 하고 분위기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죠. 7월 31일 금리 인하를 하는지, 그리고 일본의 금융정책회의도 있는 만큼 일본의 금리 인상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7월 인상에 기대어 엔달러 환율의 낙폭이 과했던 만큼 만약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엔화는 다시 160엔으로 급히 달려갈 것입니다. 어쩌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7월 금리 인상은 빠르다는 의견도 있어 내수를 위해 환율을 포기하느냐, 환율 안정을 위해 자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느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8월 1일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과연 6월 유로존의 금리 인하를 보며 따라서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환율 하방 경직성이 미국 증시 하락에서 출발했던 것이기에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또 외국인 매매 동향에 영향이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지표 발표도 잘 보아야겠습니다. 실업과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이 많은 만큼 이번 7월 인하가 없다면 9월 인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지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위로는 1388원, 아래로는 1355원까지 다소 과하다 싶은 하락의 방향성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상승 하락 시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많이 열어두고 있는 분석이라 조금은 과하다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의 견해라 생각하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미쳤다라고 하기엔 너무 그렇지만 아무튼 이상하게 합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일 만큼 엄청 내리더니 하늘이 맑게 개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나타납니다. 스콜이라는 농담을 할 정도이지만 우리가 닿지 않는 저 위쪽 하늘은 그만큼 빠르게 이동하고 변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하긴 우리네 삶도 엄청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내일 차트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